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론 한번 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 시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나와 있죠. 그죠? 챕터 19까지. 그래서 처음에 먼저 뭐를 외우셔야 된다? 이거. 그죠? 저는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소방시설의 종류에 뭐 있죠, 우리? 얘부터 정리하셔야죠. 소화설비. 또 경보, 피난, 구조, 그죠? 또 뭐 있어요? 소화, 용수, 또 소화, 활동. 이런 애들이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자, 소화설비 종류에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 소화설비의 첫 번째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소화용구 종류의 애투소회. 그죠? 근데 여기 외의 것에는 뭐가 있다? 모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거 제가 이론 시간에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소관자가 있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는 애투소회가 있고, 외의 종류에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애들이 있더라. 자, 얘네들을 소화기구라고 얘기하고 무슨 설비라고 얘기한다? 소화설비라고 얘기한다. 됐죠? 그래서 소화설비 첫 번째 종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류에 뭐가 있다? 자동소화장치. 그럼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에는 주상캐가 분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그쵸? 그러니까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에는 뒤에 자동소화장치, 여기가 보면 공통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잘 보시고.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총 6가지가 있더라. 6가지가 있더라. 주상캐가 분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에 가보면 옥내소화전 나와요. 옥내소화전. 그럼 이 옥내소화전은 호스릴, 그죠?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SP 등, SP, 간이 SP, 조기 SP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간이 SP 안에 캐비넷형 들어가죠. 물분무등 소화설비 9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번 쭉 훑어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소화설비들이죠. 그죠? 5개 소화전까지 해서. 자, 경보설비,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요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단경, 비경, 자탐, 시경, 화재 알림, 비방, 자속, 통감, 누경, 가경. 그죠? 이거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개론뿐만이 아니고 언제도 법규 때도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섞어놓고 다음 중 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종류별로 암기를 해주셔라. 자, 세 번째 이제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고,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 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게 있더라. 그럼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간이 왕관기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밖에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그죠? 그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건 뒤쪽에서 저하고 볼 거고.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방열, 방화, 임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 4개의 종류에 갔을 때 얘네들 방열복은 뭐를 얘기하고 방화복은 뭐를 얘기하고 이거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 거고. 유도 등 종류 쭉 나와 있습니다.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예전에 사진도 다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가장 쉬운 건 이제 종류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소화용수 설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관이 사용하는 건데, 재연,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이게 소방학개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소방관이 사용하는 소화활동 설비가 어떤 게 있는지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OX로 1번 가둬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간다. 절대 안 들어가죠. SP는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설비예요. SP는. 맞죠? 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지 않죠. 물분무 등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 할로겐화합물 및 맞습니까? 이렇게 9가지가 들어가지만 SP는 SP 등에 따로 빠져 있었어요. 2번.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포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세 번째.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제연설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맞는 얘기죠. 자, 그쵸. 여기 갔을 때 들어가 있고, 제연설비가 아니죠. 소화활동설비. 뭔가 이상해서. 그죠. 오늘 제가 좀 이게 약간 헷가닥하네요. 자, 네 번째. 소화용수 설비에는 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연결 살수 설비. 이 상자가 빠졌네요. 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어차피 얘 때문에 틀린 거지만, 됐죠. 네,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죠. 다섯 번째, 소화활동 설비에는 비콘, 연방, 비방, 요 경보 설비죠. 경보. X. 요거 O. 그죠? 요거 X.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구분을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문제는 주면 땡큐예요. 법규 때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만 잘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각각의 설비에 대한 어떤 이제 용어의 정의라던가 또는 이제 동작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서 저하고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에 가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가 나와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 소화기구의 정의에는, 종류에는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죠? 소, 간자. 맞습니까? 자, 자동소화장치 종류에는 주상, 쾌가, 분고.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근데 소화기구 종류에 가보면 여기 소화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 소화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간이 소화용구도 나올 수 있고요. 자동확산 소화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소화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소화기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자동소화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그런 종류 문제, 종류 구분 문제 정도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기구부터 가면 여기 소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소화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소화기는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인데 사람이,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동이래요. 얘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항목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눌러야만. 직접 눌러야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 소형이라 그랬죠. 대형은 거의 보지 못한다. 근데 소형 소화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력 단위는 어디에서 정한다? 제조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들춰보면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 스티커 같은 게. 그럼 여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이런 애가 써져 있어요. 그럼 능력 단위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A3BOC. 그럼 이 A3BOC는 뭘 얘기한다? 일반 화재에서는 얘는 능력 단위가 3능력 단위를 갖고, B급 유리 화재죠. 유리 화재에서는 5능력 단위를 갖고, 전기 화재에서는 능력 단위를 따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숫자가 없으니까 이건 능력 단위가 따로 없다. 그냥 C급을 끌 수 있는 소화기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어차피 능력 단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조사에서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을 때 형식 승인이 돼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능력 단위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크면 능력이 좋은 거구나. 좋은 소화기구나. 근데 이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 다 소형이래요. 그럼 대형은 여기 갔을 때 A가 10단위, B가 20단위면 대형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운반대와 뭐가 달려있대요? 바퀴. 능력 단위도 크고 그리고 얘는 끌고 다녀요. 바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안에 약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물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런 소화기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약재 양에 따라 대형 소화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가 80, 60, 20 862 그죠? 그리고 여기가 50에 30에 20 약재가 안에 이 정도 이상 들어있으면 우리가 대형 소화기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내가 만약 분말 소화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분말이니까 빨간 소화기. 빨간 소화기를 봤는데 그 빨간 소화기 안에 분말 소화약재가 20kg 이상이 들어있대요. 그럼 그 소화기는 되게 무거운 소화기겠지. 그치? 왜냐면 약재만 20kg니까. 뭐 약재만 20kg인데 그 몸통 무게가 없냐? 아니요. 몸통 무게도 똑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몸통 무게는 훨씬 무겁죠. 20kg 담아놓으려면. 그러니까 여기 운반대와 바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맞죠? 그래서 물광포에 862. 2R분, CR분에 532. 뭐 이거 예전에 제가 정규반 책엔 넣어놨었는데 점프책에선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긴 괜찮죠.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문제로 한번 살짝 제가 내든가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기준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 단위로도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약재량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보통 분말 소화기라고 했으니까 분말 소화기가 20kg 이상 있으면 우린 대형 소화기라고 분류를 한대요. 그럼 이게 무거우니까 운반대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요거는 내가 옛날에 UFO처럼 생긴 애다라고 했었고 일반적으로 얘가 주방에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보일러실 같은 데 많이 달려있다 그랬죠. 특히 주방에는 요즘 많이 설치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많이 달리죠. 그래서 보일러실 천장에 가보면 약간 UFO처럼 여러분 둘리 아시죠? 둘리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메롱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둘리가 아닌데 이거 뭐 약간 해파리같이 생겼는데. 뭐 일단 둘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좀 잘 보시고요.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많이 설치가 되죠. 특히 보일러실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음식점 주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어젠가요? 여러분들 어제 조금 됐는데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신촌으로 제가 출강을 나가요. 가끔 일주일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이제 나가면 그냥 가서 한 3-4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 신촌에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순댓국을 좋아하니까 이제 신촌 순댓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평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국밥을. 왜냐면 저녁 수업이니까 이제 허겁지겁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점원들이 별로 없어요. 점원들이 뭐 안녕히 가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 안에 들어가 있길래 그냥 어차피 3불이고 하고 해서 결제를 키오스크로 다 했으니까 그냥 나왔죠. 아무렇지 않게 그 가방 챙기고 이 정장 많이 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방도 다 메고 다 잘 챙겼어. 완벽해. 왜냐면 내가 좀 잘 두고 다니니까 약간 덜렁덜렁 되는 스타일이라 이어폰도 잘 챙겼고 그래 가자 이제 강의하러 가자. 그래서 학원에 딱 갔는데 한 10분 정도 거리에요. 순댓국집이랑 여기 학원이랑 한 10분 정도 거리에요. 신촌 이제 사람들 막 많고 막 주변에 막 내가 젊은이들 젊은 친구들 막 이렇게 보면서 젊음이 좋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식당 뭐 다른데 커피도 한 잔 막 사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학원에 갔는데 학원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왜냐면 수업 전이니까 그래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봤는데 우와 앞치마 있죠, 여러분들. 앞치마 그대로 하고 온 거야. 그거를 켈리 딱 깜짝 놀랐잖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거 얼마나 여러분 봐봐요. 여기 10분 동안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왜 앞치마를 하고 돌아다니지?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학원으로 가. 뭐야 저 사람?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 자신이. 그래서 정신을 잘 어떻게 해야겠다?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때 순댓국집 주방이 여기 있었어요.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주방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해줬더니 죽어라라고. 야, 그 정도 정신도 없으면 어떻게 강의를 하냐? 너한테 수업 듣는 애들이 불쌍하다. 농담으로, 농담으로. 하여튼, 그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동확산 소화기, 요거. 여기 설치가 된다라는 거. 이 자동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불이 나면 터지는 거죠.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야, 근데, 신촌 그 사람 많은 곳을 캐리 해가지고 딱. 그것도 노란색이어서 또, 그 앞치마도. 그죠? 이게 정장 이렇게 입고, 정장 위에다가. 참 보면은,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 나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키고 국소라고 돼 있어. 국소. 이거 전역으로 바꿀 수 있죠. 넓은 부분이 아니고 좁은 부분. 그리고 일반화제용이 있고요. 주방화제용이 있고 전기설비용. 이게 예전에 그냥 자동 확산 소화기면 자동 확산 소화기로 끝났는데 이 사지선다다 보니까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로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일반화제용이 있고 주방화제용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전기설비용이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 쪽에서도 사용을 한다네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방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주방 쪽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일러실. 그래서 일반화재 여기 들어가 있죠. 보일러실. 그리고 여기 음식점 이런 주방에 많이 설치를 하고 전기설비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해도 된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자동 소화장치 종류 알고 계셔야죠. 주상캐가 분고,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거야. 주거용 주방이 가장 중요하다.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상업용은 이제 주거가 아니고 이제 상업용. 그쵸? 그래서 음식점 주방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런 애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 형식 승인 성능 인증을 받았다.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소화약제에 따른 소화기 분류 나와 있죠. 요게 예전에 한번 수계 소화약제 중에 물산광포가 있다 그랬는데 요게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기다라고 해서 한번 오답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계가 아니고 수계입니다. 이게 산알칼리 우리 예전에 첨가제 쪽에서 배웠었죠. 물소화약제 섞어 쓰는. 그래서 물산광포 요거 수계고요. 그리고 가스계는 CO2와 보다 할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분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말 같은 경우는 BC 소화기와 ABC 소화기가 있다. BC와 ABC. 근데 BC 같은 경우는 이제 1, 2, 4종. ABC는 3종, 그쵸? 요거 분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제가 가압식과 추가압식이 있다 그랬죠? 특히 이 추가압식 잘 보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를 예로 들면 가압식은 이 질소 용기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소화약제를 방사를 했을 때 얘가 펑 하고 터지게 되면은 요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분말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그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가압식 소화기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 질소가스가 밀폐 용기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폐 용기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압식보다 그래서 뭐를 얘기 많이 한다? 추가압식. 그래서 이 추가압식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분말이 있으면 얘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질소가스가 혼합이 같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화기를 뻥 하고 쏘게 되면은 요 질소가스, 혼합되어 있던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맞나요? 그래서 이 질소가스 자체의 압력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는 요 가스. 요렇게 이제 가스를 저장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추가압식. 근데 이게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추가압식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질소가스가 항상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혼합가스가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혼합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불을 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압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얘가 들어가 있다. 자, 무슨 압력계? 지시압력계. 그죠? 그래서 이 지시압력계를 봤을 때 여기 적정 압력이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다.
아셨죠? 여기 초록색 범위라 그랬죠. 초록색. 그래서 여기에 지시계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집에 있는 소화기도 제가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집에 아마 소화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우리 집 소화기에 이 안에 질소가스가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예전에 여러분들 불이 정말 크게 났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초반에 소화기를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소화기가 틀림없이 7개, 8개가 있어요. 다. 소화기는 다 있거든? 근데 내가 가서 직접 쓰려고 해서 안전핀을 뽑고 쐈는데 분말이 안 나가. 안에 가스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사고 유지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제 시랜드 있죠, 여러분들. 혹시 시랜드 아시나요? 그 화성 쪽에 그 애기들 약간 수련시설 같은 데였는데 거기 애기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예전에 한번. 걔네들이 이제 1층은 허가를 받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2층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올려서 거기다 돈을 더 벌려고 이제 수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수련원처럼 이제 근데 거기 이제 유치원 애들이 와서 자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불이 나가지고 한 명도 못 빠져나왔잖아요. 한 실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솔교사들이 거기 문을 왜 잠궈놨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잠궈놓고 뭐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술을 먹은 것 같고 느낌이 그때 진짜 이슈가 진짜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소화기가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소화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잘 하라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왜냐면 소화기만 초반에 잘 사용을 해도요, 대부분의 불을 다 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불을. 불을 보자마자 내가 거기다가 소화기만 잘 쏘면, 아셨죠? 그래서 소화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 꼭 소화기 하나씩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꼭 있어야 돼, 하나씩 요즘은. 무조건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 에어로졸식 있다 그랬잖아. 약간 킬러 형식으로 된 거 칙 뿌려서 그런 것도 좋다. 투척용은 안 쓰고 잘. 에어로졸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정용으로. 또는 이제 차에 하나씩 싣고 다니면 좋다 그랬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소화기 사용 온도 범위. 방금 이제 소화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이거 분말.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빨간색 소화기는 다 분말이에요. 근데 요즘 은색 소화기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은색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계 소화기. 또는 이제 주방 같은데 은색 소화기가 설치돼 있다. 걔가 이제 뭐라 그랬어, 내가? 강화액. 그쵸? 강화액도 요즘 많다 그랬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화액과 분말은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다른 애들은 영하에서 사용을 못 하는데 얘는 영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40도까지 사용 온도 범위를 가진 애가 강화액이랑 뭐밖에 없다? 분말밖에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예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간이 소화 연구의 종류라고 해서 제가 아까 애투소해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애투소해에 갔을 때 외의 것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모래가 50리터 있으면 능력단위 0.5단위를 인정받고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함은 80리터가 있으면 능력단위 0.5단위를 인정받는데요. 그래서 소화기 3단위짜리가 있대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거 아마 계산 문제도 얘기를 했을 거야. 소화기를 내가 3단위짜리를 샀는데 이거 말고 이 소화기 말고 내가 이거를 모래로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래 50리터짜리를 6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50리터짜리가 0.5단위씩이거든요. 능력 단위가. 그러면 0.5단위 곱하기 6 하면은 3단위가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래는 50리터,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80리터.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화기구는 여러분들 아직은 시험 문제가 여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소화기 분류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라는 걸 보면 거기에 세부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3로 갑니다. 챕터 3. 옥내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 그러니까 이 옥내소화전은 수계소화 설비죠. 수계소화 설비인데 초기. 그죠? 수계 그리고 이동식입니다. 왜냐면 얘는 얘가 달려있거든. 호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핵심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그냥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으니까. 평상시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여기가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소화전을 열어보면 소화전에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밸브 이름이 앵글 밸브 또는 제가 방수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앵글 밸브나 방수구가 있고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렇게 호스와 노즐이 달려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앵글 밸브 방수구가 결국 뭐냐면요. 수도꼭지 우리가 돌리면 물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 앵글 밸브 돌리잖아요. 그럼 물 나와요. 아셨죠? 어디서 물이 나와요? 여기 저장돼 있던 물이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옥내수화전 사용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내가 뭐를 열어야 밸브를 열어야만 물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물이 쫙 하고 나가요. 쫙 하고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여기 펌프 여기 1차 측 제가 여기 펌프 2차 측이라고 얘기했었죠. 펌프 흡입 측 펌프 토출 측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게 지금 빠졌어요. 지금 빠졌잖아. 물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요 2차 측에 있던 압력이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면 보이세요? 압력 챔버라는 애가 PS 압력 스위치라는 걸 구성품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야 여기 압력이 떨어졌어.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어. 누군가 물을 쓴 것 같아. 라고 얘가 검지를 해준다고요. 즉 얘가 압력 저하를 검지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신호를 준다고. 제어반 쪽에. 그럼 감시 제어반이나 동력 제어반. 그죠? 감시 제어반 신호 주고 동력 제어반 신호 주면 동력 제어반에서 요 펌프에 뭐를 돌려요? 모터를 돌려준다고. 그럼 얘가 우웅하고 돌면서 이제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얘가 물이라고요. 맞나요? 이게 자동기동 방식이라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동기동 방식. 그래서 밑에 가보면 제가 자동기동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옥내수화전 앵글 밸브를 개방을 한다. 밸브를 열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함 열어보시라니까? 그럼 그 안에 앵글 밸브가 있다고. 아셨죠? 절대 열면 안 돼요. 열으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또 열었다가 또 괜히 또 혼나지 말고 거기 경배 아저씨한테 경배 아저씨가 야 왜 열었어 그러면 종호쌤이 한번 열어보래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열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느낌만 보는 거야. 그냥 앵글 밸브를 개방을 하면 물이 나온다. 그럼 물이 나오는데 그 배관 안에 꽉 차 있던 물이 일부 빠져나오니까 2차 측이라는 곳, 요 펌프 2차 측이라는 곳에 압력이 떨어질 거다. 그럼 압력이 떨어지는 걸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또는 압력 챔버에 압력 스위치가 이걸 검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검지를 해서 화재 신호를 주는 거죠. 어디에? 제어반에. 그리고 얘가 이제 누굴 돌려주기 시작한다? 이제 펌프를 우웅 하고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장돼 있던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엄청 당황했는데 당황 안 한 척 좀 해볼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제가 잘 보셔라. 기동 방식. 근데 이제 수동 기동 방식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수동 기동 방식은 요 2차에 뭐가 안 차 있어요? 물이 안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해요. 수동 기동 사용하면 욕 먹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도 초기 진압인데 여기에 물을 추후에 채우는 거예요. 펌프가 수동으로 돌아서. 사용을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너무 뭐가 크기 때문에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셨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동 방식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밸브는 수동으로 열었지만 펌프는 자동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비 구성을 보면 여기 1번에 여기 이 물 저장하는 거죠. 물 저장하는 수원과 옥상 수원이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전용이고 내가 문제가 생겼다. 물을 다 쓰거나 또는 이 펌프가 죽었대요. 그럼 펌프가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을 때 또는 물을 다 썼을 때 얘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옥상 수조가 단순 뭐에 의해 낙차에 의해 그냥 물만 공급해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소화전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비상수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용 수원 쓰지 못할 때 비상으로 쓰는 물을 위쪽에다 올려놓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압송수장치. 얘가 가압송수장치죠.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가압송수장치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펌프,
고가수조, 또 가압수조, 또 압력수조, 요런 애들. 맞나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압송수장치라고 얘기하고, 가압송수장치는 뭐를 하는 거다?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가압송수장치는 얘가 물을 어디까지? 설비까지 보내주는 애들이라고요. 여기까지 보내주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가압송수장치라고 얘기한다. 자, 세 번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나와 있죠. 자, 얘 이름이 뭐야? 압력 챔버. 얘 이름이 압력 챔버.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는 것도 있지만 압력 챔버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럼 얘의 목적은 뭐다? 어차피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지만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이십니까? 여기 물올림 장치라는 게 나오죠? 자, 얘는 1차 측에 물을 항상 급수하는, 채워두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단순 낙차에 의해서 얘가 보시면 물을 이렇게 채워놓는 거라 그러죠. 평상시에 1차 측 여기에 물을 항상 채우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가 물올림 장치. 근데 얘는 흡입식일 때만 설치한다 그랬어요. 즉 물올림 장치는 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만, 빨아 올리는 흡입식일 때만, 이럴 땐 설치 안 합니다. 이럴 땐 압입식일 땐 설치를 안 해요. 압입일 땐 설치 안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성능시험 장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성능시험 장치. 성능시험 장치 같은 경우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배관이 따로 있었죠. 요거 뒤에서 제가 이제 그 심화 쪽에 이론을 넣어 놨습니다. 얘는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요거 시험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제어 반에는 뭐가 있다? 감시와 동력이 있다. 감시와 동력이 있다. 됐죠? 그리고 소화전 있고요. 소화전 있고, 그 외 부속들 있다. 그 외 부속들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근데 그 외 부속에 조금 중요한 게 요런 애들. 순환배관. 이거 뒤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압방지 해주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압력계가 뭐고, 요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진공계, 연성계가 뭔지도 나중에 아셔야 되고, 플렉시블 조인트, 요거 펌프의 진동이나 소음을 흡수하는 애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아마 적어 드렸을 겁니다. 요게 소음과 진동 흡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 훗밸브라는 것도 있죠. 훗밸브. 훗밸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여과 기능과 체크 기능을 하는 밸브를 얘기한다. 뭐 개폐 밸브나 체크 밸브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체크, 개폐 나와 있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격 방지기도 나와 있는데, 수격 방지기는 물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는 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한 번 더 잡아 두시는 거야. 그래서 동작 순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뒤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한 번 더 볼 테니까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 문제 전 용어의 정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옥내수화전 용어의 정의부터 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